한나라당 정 박근혜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당선인 모실 때 여러분 큰 박수를 좀 박아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자유시민연대 회원 여러분들을 실내에서 뵙는 것은 참 오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주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나 거리에서 그동안 많이 배웠었죠. 바깥에서는 제가 큰 소리로 여러분께 인사도 드리고 말씀도 드렸지만 오늘은 이렇게 지붕이 있는 곳에서 조용하게 진지하게 여러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참 좋습니다. 뒤에서도 다 잘 들리시죠? 저는 평소에 여러분들을 배우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과 그리고 가슴 깊이 존경심을 느껴왔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고도의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이룰 때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그 중심에 계셨고 또 요즘처럼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는 여러분께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앞장서 오셨습니다. 우리나라를 세우고 발전시켜 오셨고 또 이제 나라를 지키고 다시 세우는 일에 지금 앞장서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또 시민연대 회원 여러분이야말로 애국자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국의 길을 같이 간다는 뜻에서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과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이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성공적으로 이루어냈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성과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다음 목표는 모든 면에서 당당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는 선진 한국 건설입니다.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도 제 마음속에 있었던 목표는 바로 대한민국의 선진화였고 또 2년 6개월 전에 제가 한나라당 대표직을 맡은 이후에도 우리 국가 발전의 목표를 선진화에 두고 이것을 이루기 위한 여러 정책을 펴왔습니다. 문제는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유적 발굴을 하다가 구리선 하나를 발견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미국 신문에 어떻게 났냐 하면 미국은 200년 전에 전화 사용을 했다. 그 증거다 이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또 열심히 유적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유리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날 일본 신문에 어떻게 났느냐 하면 일본 500년 전에 이미 광통신 사용한 증거다. 이렇게 났습니다. 한국이 또 여기에 뒤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유적 발굴을 했는데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신문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한국 1000년 전에 이미 이동통신을 사용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우스개로 말씀드린 거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이 수준이 얼마나 지금 높아졌습니까? 한국에서 핸드폰을 만들면 그게 세계적으로 유행이 되고 또 우리 기업들이 컴퓨터 메모리라든가 LCD 그 모니터 같은 것을 얼마나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의 컴퓨터 가격이 움직일 정도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 중에 하나인 이 대한민국이 이제 규모 면에서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 됐고 또 작년에 수출 3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은 이렇게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무한 성장 궤도를 달릴 때 우리가 두 눈으로 그것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국민들은 희망을 잃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은 점점 꺼져가고 있습니다. 좌절과 불안만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선진국 문턱까지 올라섰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오히려 퇴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저는 결국 이것은 국가 지도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와 집권 세력의 잘못된 생각이 바로 이렇게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을 잘 살게 하고 더 편안하게 그런 나라를 만드는 데 집중하지 않고 자기 코드에 맞춰서 나라를 뒤엎는 데만 집중한 결과 이렇게 혼란과 그 퇴보가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퇴보의 핵심인 것입니다. 어느 부인이 집에서 TV를 보다가 TV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어느 고속도로에 차 한 대가 역주행을 하고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자기 남편이 그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급히 전화를 해서 거기 역주행하는 차가 한 대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하나만 빼고는 다 지금 역주행하고 있어 그랬습니다. 지금 이 정권이 바로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모두 지금 우측 통행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만 좌측으로 가면서 국민 보고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우측 통행을 하고 있는데 자신들만 좌측 통행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현 정권 들어서 간첩을 민주화 인사라고 하더니 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데리고 빨치산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6.25 때 미국 때문에 통일이 안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정권이 나서서 비호를 했는가 하면 NLL을 침범한 북한군에 맞서서 싸운 우리의 해군 지휘관이 오히려 질책을 받는 이런 희한한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반면에 서해 교전에서 희생당한 장병의 유가족들은 사회적 냉대를 견디다 못해서 이민을 가고 말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 아침 언론 보도에서도 보셨겠지만 북한은 이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핵전쟁이 난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북한의 10년 공동사설과 조평통이 주장했던 것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핵을 보유한 이후로는 이제 아주 내놓고 남한 선거에 개입을 하면서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정권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에 대한 내정 간섭이자 남한 사회에 대한 정치적 핵 공격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자주를 부르짖던 이 정권이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너무나 비굴하고 굴욕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군포로 3명의 가족 9명이 탈북을 한 뒤에 중국 선양에 있는 우리 총영사관이 마련해준 민박집에 머물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제대로 보호를 못해서 북한에 강제로 그 가족들이 다 끌려갔다는 보도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할 일입니까? 시도 때도 없이 인권을 외치고 심지어 선생님이 초등학생 일기장을 보는 것도 인권 침해라고 하는 정권이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북한과 노무현 정권의 태도야말로 금년 대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12월 대선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한나라당 대표가 된 후에 이 정권의 정체성의 문제를 제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바로 이 정권이 가져올 국가 혼란의 핵심이라고 느꼈었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와 토대를 지키겠다고 행동에 나섰던 것입니다. 또 이 정권은 전 세계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데 큰 정부로 갔습니다. 국민 화합으로 가야 하는데 분열과 갈등으로 갔고, 미래로 가야 할 때 과거로만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사회가 혼란스럽고 국가 경쟁력은 떨어지고 나라가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혼돈과 퇴행의 역사를 끊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새로운 국가 리더십을 세우고 우리 사회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4가지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의 헌법 정신이야말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땅이 흔들리는데 건물을 그 위에 지을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토대가 허물어진다면 선진화나 민생경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한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안보야말로 우리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북한 핵실험 강행으로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발생했는데도 대통령이 나서서 오히려 안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난번에 민주평통에서 전직 국방장관 장성들에게 작동권 환수를 안 했으니까 직무유기다. 그래놓고 거들먹거린다면서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모독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시 작동권 환수를 요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바보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애당초 전시 작전권은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수라는 용어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 환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로 미국 보고 이제 손 떼라 이렇게 하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미연합사령부는 해체될 것이고 주한미군은 철수의 길로 갈 것이고 한미동맹도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유럽을 방문했을 때 벨기에에 있는 나토 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나토 사령부를 방문해서 왜 하필이면 벨기에에 나토 사령부가 있는가 궁금해서 이것을 물었더니 나토의 정책실장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벨기에는 항상 그 침략에 시달렸던 나라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나토 사령부를 유치를 하려고 했답니다. 나토 사령부가 있는 나라를 감히 어떤 나라가 공격하겠는가 이런 이유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벨기에는 외부의 침략 걱정에서 완전히 해방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에게 나토 실장은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도 한미연합사 체제가 가장 효율적인 체제다. 이렇게 명쾌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미연합사 이 체제만 잘 유지하고 있어도 세계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권은 스스로 이 튼튼한 안보 체제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까지 작동권 이양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적어도 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연기해야 되고 앞으로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의 남북 정상회담은 잘못하면 북핵을 인정해버리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한 북한 정권과의 공조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우선적으로 북핵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는 회담이 되어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남북 정상회담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현 정권은 쌀과 비료를 보내려고 합니다. 적어도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매우 이것은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후에도 지원 물자가 실제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확실한 그런 감시 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저는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또 개성공단 같은 이런 경협 사업들도 현재 상황에서는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또 우리 사회가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보부터 튼튼하게 세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안보 불안이 국가 선진화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안보 불안을 끝내고 국민 모두가 안심하는 건강하고 튼튼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과제는 무너진 공권력과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우리나라는 이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아서 우리 경제 성장률을 매년 1%포인트씩 깎아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법 위에 떼법이 있습니다. 산업 현장, 교육 현장에서 불법 집단 행동들이 난무하고 있고 또 법대로 대응을 했다가 경찰 총수가 오히려 옷을 벗었습니다. 폭력 시위대의 죽봉 아래 오히려 공권력이 두려움에 떠는 이런 일이 계속되는 한 법치는 바로 설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선진국 진입도 불가능합니다. 저는 어떤 집단의 이익도 공공의 이익을 앞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단 이기주의와 불법 시위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이 불법 시위대의 눈치를 봐야 되고 불법 시위를 일삼는 시민단체에까지 국고 보조금을 주고 세제 지원까지 해주는 이런 현 정부의 치안 포퓰리즘은 당장 버려야 합니다. 이번 현대자동차의 노조 불법 파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이 3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노조 출범 이후 20년 동안 2005년 그 한 해를 빼놓고는 매년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이 거의 10조 원을 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지난 2003년에는
이 파업을 볼모로 해서 노조위원장이 뒷돈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단언컨대 이런 강성노조, 귀족노조, 비리노조가 이 땅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공공의 적인 것입니다. 정작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호를 받아야 할 노동자는 따로 있습니다. 대기업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서 일감이 없어져서 월급을 못 받는 하청업체의 근로자들, 또 같은 일을 하고도 임금은 절반밖에 못 받는 비정규직 파견 근로자들, 이런 분들은 지금 대기업의 강성 노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무너진 공권력을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추산 같은 원칙으로 법 질서와 국가 기강을 반드시 바로 세울 것입니다. 제가 국가 선진화를 위해서 생각하는 세 번째 과제는 국민 화합입니다. 분열과 갈등 속에서 발전한 나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선진 한국을 건설하기 위해 힘차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는 국민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폭발시켜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국가 지도자의 몫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화합을 위해서는 국가 지도자가 사심을 갖거나 도덕성에서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국민 화합이 불가능합니다. 먼저 국가 지도자부터 사심을 버려야 하고 내 편을 갈라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국가 지도자가 자기 나라 역사에 침을 뱉고 코드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한다면 선진국으로 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연말에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특강을 해달라는 초청을 받아서였습니다. 제가 강의를 한 곳이 중국 공산당 학교였습니다. 이 학교는 중국의 차세대 지도자들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학교로 전직 교장이 후진타오 주석일 정도로 영향력이 큰 그런 학교입니다. 가서 보니까 사회주의 국가인 이 중국은 이미 낡은 이념과 결별을 하고 우리의 한강의 기적을 배우고 또 우리의 발전 모델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강연한 그 새마을 특강을 그 강연 내용을 전국에 있는 그 공산당원들에게 교육용 자료로 배포할 정도로 새마을 운동을 배우기 위해서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피땀 흘려서 읽어내신 성장과 기적의 역사가 부끄러운 과거사로 폄훼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권이 앞장서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보면 산업화를 위해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하셨고 또 민주화를 위해서도 많은 분들이 노력하셨습니다. 저는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들의 역할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화 세력만이 역사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에는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그 교훈, 역사, 이것을 모두 낡은 것으로 치부해버린다면 대한민국의 진정한 화합은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서로 배우고 존중하면서 힘을 합쳐서 더 큰 국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과거 때문에 미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저도 역사의 피해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다 총탄에 돌아가셨고
저도 절망의 끝에까지 가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것에 대해서 피해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좋은 쪽으로 승화시키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실천해온 정치 철학대로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를 지키면서 국민 화합을 가로막는 부패 정치, 지역 정치, 파벌 정치를 반드시 청산해서 진정한 100%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네 번째 과제는 올바른 국가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대부분의 나라들도 국민소득이 1만 불이 됐을 때 엄청난 홍역을 치렀습니다. 대부분 국민소득 1만 불이 됐을 때 분배와 내목찾기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분출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입니다. 올바른 국가관과 시대정신을 갖추고 국익을 위해서 소신과 원칙을 발휘했던 나라는 선진국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 지도자가 편향된 의식에 빠지거나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남발했던 나라는 어김없이 추락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한국이 그런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얼마 전 노 대통령이 갑자기 개헌을 제안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기습적으로 개헌을 제안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만약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면 지금쯤 나라가 어찌 되었을까 아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나라를 뒤흔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4년 총선이 끝나고 여당이 과반 의석을 가졌을 때 제일 먼저 추진한 것이 국가보안법을 없애려는 것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에 보내라. 대통령의 이 한마디에 여당이 총동원해가지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나섰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겹게 싸웠습니까? 언론을 장악한 이 정권이 각종 음해, 비난으로 또 저의 지지율, 당의 지지율도 막 떨어지고 정말 힘든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볼 때 간첩단 사건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그때 싸우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섬뜩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생하게 겪고 있듯이 국가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우리처럼 대통령이 강력한 힘을 갖고 행사하게 되는 대통령 중심제의 나라에서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조차에서도 국가 운영에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요즘 우스갯소리로 애국가를 바꿔 불러야 된다고 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우리가 불러왔는데 이제 평화의 바닷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의 가벼운 말 한마디에 우리의 국익이 얼마나 손상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올해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로 우리가 이대로 주저앉을 것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일어설 것인가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다음 정권은 반드시 올바른 국가관과 국정 능력을 갖춘 선진화 세력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자유시민연대 회원 여러분, 우리 모두의 꿈은 선진 한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가야 할 너무나 당연한 길이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역사적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 앞에 주어진 이 변화와 선택의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청와대를 나와서 저는 18년간 자연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저를 정치로 불러들였던 것은 바로 10년 전 IMF 사태로 인한 나라의 위기였습니다. 그때 저는 제 한 몸을 던져서 다시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제가 사는 보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각오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또다시 또 다른 위기에 빠졌습니다. 10년 전 IMF가 단순한 경제적 위기였다면 지금은 헌법의 위기, 민생의 위기, 안보의 위기, 사회 갈등의 위기가 복합된 총체적 국가 위기 상황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제 한 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각오입니다. 저의 생각은 10년 전 그때와 똑같습니다. 제가 여성이라서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1979년 영국은 국민소득이 5,000달러에 불과했고 회생의 가능조차 없었던 그런 영국의 병자였습니다. 그러나 대처 총리의 과감한 개혁 정책으로 인해서 영국은 지금 유럽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나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소득 2만 불을 바라보는 이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것을 구분지어서 생각하는 것부터가 우리 스스로를 후진국의 틀에 가두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성이냐 남성이냐 이것이 아니라 어떤 국가관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큼의 애국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은 나라와 국민밖에 없습니다.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제 한 몸 바치겠다는 이 한 마음을 가지고 결연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올해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택으로 선진 한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라 사랑의 소중한 뜻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서 절망의 시대를 희망의 시대로 되돌려 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